김성구의 뉴스 브리핑. 덕 매스트리아노 주 상원 의원이 이끄는 펜실베니아주 상원 다수위원회는 어제 오후 게리스버그에 있는 윈댐 호텔에서 연방 선거 사기와 선거 부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2020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첫 공청회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3시간 반 동안 진행된 공청회에서 줄리아니 변호사는 공화당원들은 투표용지를 보지 못하도록 쫓겨나 계속 밖에 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명의 증인들이 직접 공청회에 나타나 자신들이 접근 금지를 당했던 것, 그리고 직접 목격한 투표 비리를 밝혔습니다. 어떤 증인들은 수천 장의 투표용지가 방 안에 들어오지 않고 비밀리에 개표됐다고 밝혔고, 또 어떤 증인들은 진술서를 쓴 일로 또는 개표 과정에 검증을 하려 했다가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청회에 전화로 참여해 선거 결과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하고 참석한 증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어제 펜실베니아 게리스버그에서 열린 공청회에 출석한 한 선거 보안 전문가는 특정 시간에 바이든 전 부통령의 표가 갑자기 변칙적으로 급증한 것에 의문을 던지면서 이를 부정투표의 주요 지표라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발송된 우편투표용지와 수령한 우편투표용지 사이에 약 70만 장의 표차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표수가 급증한 시점에서 바이든에게는 60만 표가 간 반면 트럼프에게 간 표는 3,200표밖에 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순간 공청회장에는 청중들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8만여 표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청회 마지막에 매스트리아노 주 상원의원은 역사는 게리스버그에서 바뀌었다며 올해도 게리스버그는 역사를 바꿀 것이라고 말하고 불법 선거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드니 파웰 전 연방검사는 어제 오후 더미니언 투표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선거 사기와 헌법 및 조지아 주법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는 등의 혐의로 연방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틀란타 북부지방법원에 접수된 104페이지 분량의 고소장은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와 브래드 래펜스퍼거 국무장관을 비롯한 선거 관리들을 상대로 조지아주 공화당 선거인단 지명자와 조지아주 공화당이 낸 것입니다. 고소장에는 유권자가 선관위에 반환했다는 기록이 없는 96,600개의 부재자 투표를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포사이스, 홀딩, 체러키, 홀, 바로우 카운티에서 악랄한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근 캠프, 래펜스퍼거, 조지아 선관위 등이 구매한 더미니언의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중국과 이란 등에서 접속한 사람들로 인해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아 유권자연합의 존 우드 회장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어제 조지아주에서 10만 표 이상의 불법 투표가 집계된 반면 수만 개의 합법적인 표가 집계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그러한 문제를 가진 표가 20만 개가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은 주요 경합주에서 선거 결과를 연구해온 매튜 브레이너드 분석가의 자료를 근거로 제출했는데 13만 8천 명 이상의 조지아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곳에 투표를 했고 약 2만 명의 부재자 투표는 조지아주 데이터베이스에서 신분 확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주 거주민 2만 명 이상이 조지아주에서 투표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4만 3,688명의 합법적인 표는 아예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 선거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13,330표 차이로 이겼는데 이번 소송은 그 차이의 15배 이상 많은 표가 부정선거 투표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시드니 파웰 변호사는 어제 미시간주의 선거 결과가 수십만 장의 불법적이고 부적격한 중복 가공된 투표용지로 바이든을 이기게 만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더미니언 보링 시스템스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조지아주에서도 소송을 낸 파웰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크라켄이 이 두 주에 풀려났고 증거물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소장은 웨인 카운티와 디트로이트시에서 특히 지독하게 다양한 행동이 있었고 이는 미시간주 선거 관리들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은 선거 결과를 뒤집기에 충분한 투표용지가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목격자와 전문가의 증언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시간주 유권자와 공화당 선거인단 지명자들이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와 저슬린 벤슨 주 국무장관, 미시간 주정부 조사단을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린 우드 변호사는 어제 트위터를 통해 제11 순회 항소법원이 조지아주 선거 절차의 타당성에 도전하는 소송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조지아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역사적 승리를 가져왔다며 그것을 도난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순회법원은 린 우드 변호사가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 및 여러 명의 주 선관위원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소를 검토한다고 밝히고 소송 당사자들은 12월 1일까지 답변하고 우드 변호사는 12월 3일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켈리 와일드 애리조나주 공화당 의장은 주 선거 당국이 선거 결과를 인증하기에 앞서 우편 투표용지 봉투와 서명의 조사를 실시하고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원본과 함께 중복된 투표지를 검사해달라는 법정 청원을 냈습니다. 애리조나 공화당은 성명을 통해 우편으로 온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 절차가 법적으로 불충분하다는 이의 제기가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서명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는 투표가 집계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애리조나주는 오는 30일 선거 결과 인증이 발표될 예정인데 그전에는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 카운티 선거관리들은 어제까지 총 46만여 표의 재검표를 거의 마쳤는데 그 결과 65표가 모자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현지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결국 선관위는 투표기에서 65장의 투표용지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그 전날 개수되지 않은 386표 한 묶음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근무교대를 하면서 경험이 없던 새 직원이 저지른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비공식 집계 결과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2427표 0.62%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스콘신주는 후보 간의 표차가 1% 이내인 경우 후보가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사면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마이클 플린이 완전한 사면을 받게 된 것을 발표하게 돼 영광이라며 가족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제 정말 환상적인 추수감사절을 보낼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육군 중장 출신인 플린 전 보좌관은 2016년 대선 때 러시아가 트럼프 캠프와 결탁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임기 말에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부패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축구선수 디에고 마라도나가 어제 60세를 일기로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에 있는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알려졌습니다. 마라도나는 지난 3일 뇌경막 아래 피가 고이는 경막 하혈종으로 뇌수술을 한 후 퇴원해 회복 중이었습니다. 등번호 10번의 마라도나는 브라질의 펠레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축구선수 중 한 명으로 추앙받았는데요. 펠레는 분명히 언젠가 하늘에서 함께 공을 차게 될 것이라고 애도했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 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드디어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 공개적으로 이번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펜실베니아주 게리스버그에서 아주 의미 있는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이 펜실베니아주 주 상원의 다수당 의원회, 그러니까 이제 주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이 다수당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주로 공화당 의원들이 출석을 한 것이죠. 주최한 행사가 있었는데, 바로 공청회 행사가 있었는데, 이번 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이 증인들이 나와서 이번 부정선거를 목격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증언하는 그런 자리가 열렸습니다. 어제가 처음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미시간주, 그리고 애리조나주, 조지아주 등등에서 계속해서 열릴 예정입니다. 일정이 잡혀 있는 곳도 있고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증언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 공청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저희가 정리해드리면 대략 몇 가지로 축약해 줄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공화당원들이 유독 없는 자리에서 우편 투표물들을 개봉을 했다 하는 것이죠. 서명이 일치가 되는지, 봉투에 있는 서명이 유권자 명부에 있는 서명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공화당원들이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로 개봉이 된 우편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투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투표한 사람들이 있다. 뭐 사망자로 돼 있다거나 아니면 타주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거나 이렇게 투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투표한 흔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투표가 이미 돼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부재자 투표가 신청이 접수가 돼 있는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다는 것이고요. 이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화두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 투표기에서 뭔가 조작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갑자기 새벽에 바이든 후보가 표가 쫙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좀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 증거 자료로 내놓은 그래프를 보면은 그 새벽 시간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들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벌어지니까 지금 기계가 처리하기에는 그 같은 시간 내에 기계가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 투표용지들이 한꺼번에 처리가 돼가지고 그래프상에서 갑자기 팍팍 튀는 이런 그 그래프가 나오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요 지점들에서 발생한 것만 쭉 통계를 내보니까 그때 발생한 바이든 쪽으로 간 표가 무려 60만 표가 바이든한테 가는데 그중에 트럼프한테 간 표는 3,200표밖에 가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이야기하니까 뒤에 있던 방청객들이 막 하고서는 탄식을 지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하여간 그런 증언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청회를 직접 현장에서 청취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일정을 바꿨죠. 그래서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참석하지 않는다 가지고도 또 말들이 좀 많긴 했습니다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로 참여를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그 현장에서 육성으로 이 선거가 잘못된 선거이고 그리고 이 선거를 반드시 뒤집겠다.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이야기 하니까 또 역시 방청객들이 또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이번 공청회를 주최했던 이 펜실베니아주의 상원의원 더그 메스트리아노라는 이 상원의원은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독교인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게 성경구절인데 이 성경구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우리 밖에 있다. 언론들 뭐하냐 이거죠. 여기 증인들 잔뜩 있는데 이 증인들 이야기를 언론에 왜 내질 않느냐.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주류 언론, 이른바 주류 언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형 언론 회사들이 증거 없다라고 계속해서 보도를 해왔었죠. 근데 어제 공청회에서 봤듯이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고 증언들이 있고 그리고 수치화된 통계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근데 왜 아직도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언론들 와서 이런 거 좀 기사로 내보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사가 벌어졌던 공청회가 벌어졌던 곳이 바로 게리스버그. 우리가 이제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게리스버그 연설로 잘 알고 있는 그 게리스버그인데 이 게리스버그라는 곳이 1800년대 남북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남북전쟁의 판도를 바꾼 전투입니다. 3일간 내 아주 극렬한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이 게리스버그에서 북군이 이기면서 그러면서 이 남부군이 더 이상 올라오지를 못하고 이 워싱턴으로 진격을 하지 못하고 그냥 퇴각하게 되는 이 전환점을 만든 전투가 바로 이 게리스버그 전투인데 그때 1863년에 게리스버그 전투를 통해서 이 역사를 미국의 역사를 바꾸었던 것처럼 지금 올해 게리스버그를 통해서 또다시 미국의 역사를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 메스트리아노 상원의원이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아니 50년 전에 달에다가 사람을 보낸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 지금 스텔스 같은 그런 전투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미국이 아니 어떻게 이 선거 시스템만큼은 아프가니스탄보다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오느냐. 어떻게 미국이 이런 나라가 돼버렸느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승자를 가려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선거 시스템 바로 고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민주주의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된다. 행동해야 될 때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 메스트리아노 주 상원의원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공청회를 잘 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트위터는 메스트리아노 상원의원의 계정을 중단시켰습니다. 차단시켜버렸었습니다. 지금 다시 또 활성화되긴 했지만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지금 뭐 트위터가 가장 이런 부분에 지금 앞장서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란 나라가 중국도 아니고 이렇게 막 검열하고 차단하고 이래도 되는 건지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지금 잘못된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잘못된 얘기라고 이야기하냐 이거죠. 증거가 있고 증인들이 있는 걸 가지고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짜뉴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야기가 되는데 법원 판결 나오면 두고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펜실베니아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미시간 그리고 네바다, 위스콘신, 조지아 이런 곳들에서 계속해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지금 줄리아니 변호사가 어제 이야기하기로는 미시간, 위스콘신, 네바다, 조지아 이런 곳들에서도 아주 유사한 그런 일들이 부정행위들이 이루어졌다. 불법 선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소송전의 내용이 어느 주나 다 비슷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 협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위에서 그냥 막 억눌러서 시키는 대로 했다. 난 내가 이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개표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다가 끽소리 못하고 그냥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주저앉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는 거였죠. 이게 참 2020년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게 너무나도 한탄할 일인데 하여간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된 건지. 다른 주에서도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날 것이고요. 어제를 시작으로 해서 이것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인데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전국적으로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주장해왔던 것이 사실로 밝혀지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법정에서 판결이 날 것인데 그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적어도 12월 초, 늦게는 12월 중순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 미국에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분쟁 그리고 또 의견 대립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이 선거가 올해 선거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이것이 정말 부정선거였구나. 잘못된 선거였었구나. 그런 부조리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서서히 국민들에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한번 지켜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는 우리가 관심을 꼭 가지고 정의가 이기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걸 한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스의 문제를 처음부터 지적을 했었죠. 그래서 정말 핵폭탄급의 뭔가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참 받고 있는 시드니 파웰 변호사, 전 연방검사 출신인데요. 그러니까 수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인데 이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드디어 소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소송할 거다 계속 얘기를 했었죠. 일단 어제 미시간주하고 조지아주 두 곳에 소송을 냈습니다. 트위터에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크라켄이 이 두 주에 풀렸다. 크라켄이 뭐냐 하면 이제 막 그 문어발처럼 생긴 괴물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 괴물 같은 것이 바로 이 두 주에 풀렸다라는 겁니다. 이 선거 조작을 위한 시스템, 관련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선거 시스템이, 이 도미니언 시스템이 어떻게 문제가 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밝히는데요. 그 밝힌 내용들에 보면은, 이 증언 진술서에 포함된 내용에 보면은 아무나 이거를 증언한 게 아니고요. 305 군사정보대대 산하의 전자정보 분석과 전문가 출신, 이 전직이긴 하지만 어쨌든 군 부대에서 이 통신 보안을 담당을 했던 전문가가 이 도미니언 시스템을 분석한 이야기를 이제 진술서에다가 담았습니다. 분석한 결과 중국과 이란에서 접속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중국과 이란에서 접속을 해서 이 시스템을 망가뜨려 놨다라는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2018년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9월 달에 이런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외국에서 미국의 선거에 개입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업, 사람, 기관들은 엄청난 벌을 받게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행정명령이 지금도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어제 이 파웰 변호사가 주장한 대로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 그러면 도미니언 시스템스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좀 지켜봐야 하는데요. 미시간주나 조지아주나 똑같은 소송장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 그런 소송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투표 숫자라든가 이런 것만 좀 다른 것뿐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뭔가 부정 선거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우편 투표나 부재자 투표를 이용해서 뭔가 부조리한 것들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소송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점은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 파웰 변호사만 소송을 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소송이 두 건이 더 있는데요. 하나는 린 우드 변호사가 소송을 낸 것이 있습니다. 린 우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11월 17일 날 낸 소송인데 뭐에 대한 소송이냐면 조지아주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 소송을 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 상대가 누구였냐 하면은 레펜스버거 주 국무장관 그리고 선관위원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낸 겁니다. 이거 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가처분 신청이 처음에 기각당했습니다. 그린버그 판사라는 양반이 기각을 시켰는데 이 기각된 이유가 뭐였냐면 그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너한테 과연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린 우드 변호사는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투표의 당사자, 그러니까 트럼프 선거 캠프가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 소송을 했다면 뭐 생각해 보겠는데, 아니면 집단 소송을 했다면, 유권자들이 단체로 집단 소송을 했다면 그거는 뭐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개인이 그냥 소송을 걸었다고 해서 이걸 과연 받아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각을 당했는데, 그랬는데 요번에 항소를 했습니다. 린 우드 변호사 역시 개인 자격으로 소송한 그 내용을 그대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는데 요번에 순회 연방법원에서 그 항소를 받아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검토를 하자라는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항소를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심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12월 1일까지 이 피고 측, 그러니까 조지아주 국무장관하고 선관위원들이 이 린 우드 변호사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해명서,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12월 1일까지. 그리고 12월 3일까지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또 린 우드 변호사가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왜 이것이 문제인지에 대한 것들을 제출을 하면 됩니다. 지금 12월 3일까지는 진행이 되는 것이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도 12월 3일 날 공청회를 갖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선거 결과가 12월 3일까지는 아직 확정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린 우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소송에서 좀 이길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자신은 개인 입장에서 소송을 건 것이지만은 전체 국민들을 대표해서 자기는 소송을 한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소송은 뭐냐 하면은 조지아주 유권자 연합이라는 단체에서 또 소송을 낸 것이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요, 무려 20만 개가 넘는 이 조지아 표가 잘못된 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3만 8천 개의 표가 조지아주에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들 표라는 겁니다. 13만 8천 개. 조지아주에서 현재 공식적으로 내놓은 투표 결과는 이 바이든 후보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표 차이가 지금 13,000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3,300표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무려 13만 표 이상이, 13만 8천 표가 조지아주에 살지 않는 사람이 투표한 거다. 이거 확인이 좀 필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2만 명의 부재자 투표가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부재자 투표한 사람이 본인인지 아닌지 제대로 신원 확인 안 된 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2만 표는 아예 타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투표한 거다. 2만 표가. 이거 검토해 봐야죠. 사실인지. 증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소송을 건 것인데, 이 소송이 사실로 드러난다 그러면 조지아주 투표는 전체가 다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들을 제외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는 것으로 판세가 뒤집힐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세 가지 소송이 크게 걸려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조지아주는 일단은 그렇고요.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파웰 변호사가 소송을 걸어놓은 것이 있고, 또 미시간주 내에서 이 공청회를 열겠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시간주 내에서도 지금 어떤 선거 부조리라든가 불법 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증인들 증언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공론화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 반격에 나선 셈인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이제부터 하나씩 지켜봐야 할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언론들이 공개하지 않는, 기사로 내지 않고 있는, 특히 대형 언론들, 반 트럼프 진영에 있는 유명 언론사들이 공개하지 않고 감추고 있는 실제로 투표 현장, 개표 현장에서 있었던 이 일들이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드러나서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확인한 내용들, 보신 내용들을 좀 주변에도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까지 좀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애리조나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또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30일까지 선거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하게 돼 있죠. 앞서서 주지사가 모든 법적인 분쟁이 다 끝날 때까지 누가 승자인지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한편 또 다른 언론에서는 마치 이제 그 날이 되면은 그냥 발표하겠다, 승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도 보도가 되고 있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리조나주의 공화당을 이끌고 있는 켈리 와드 이 공화당 의장이 청원을 냈습니다. 이제 법원에다가 낸 공식 청원이고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법정 투쟁으로 봐야 하는데 부재자 투표 봉투에 있는 서명을 확인하게 해달라라는 청원을 냈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마리코파 카운티라는 지역에서 그곳에서 발생한 중복 투표용지 문제, 이게 투표용지를 갖다가 여러 차례 투표기에 집어넣었다거나 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하게 해달라라는 청원을 지금 법원에 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도 이것도 지금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지금 자세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거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선거 결과가 나올 때 이 연방선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같이 연방선거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일이 처리가 되어져야 하냐 하면 선거 결과가 나오고 개표가 되면 그 결과를 일단은 주 국무장관이 확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 국무장관이 주지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주지사가 그것에 대한 승인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 이겼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주지사가 그 주의 선거 결과에 대한 발표를 누가 이겼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이 선거가 잘못됐다 어쨌다라고 소송을 걸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은 과정 중이기 때문에 소송을 걸기가 좀 애매한 거죠. 만약에 이 중간에 과정 중에 소송을 걸려고 한다면은 이런 우편 봉투에 있는 서명과 실제 이게 유권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안 됐으니 그걸 확인하게 해달라라든가 이런 그 청원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런 요청들이 들어갈 수는 있죠. 뭐 문제가 이게 표차가 너무 안 났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재검표를 합시다. 이런 요청들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소송을 걸지는 이제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지사가 누가 이겼습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면 그때는 소송을 걸 수가 있게 됩니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는 잘못된 결과다라고 이제 소송을 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조지아주가 사실 지금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발표를 했죠. 캠프 주지사가 자, 바이든 후보가 이렇게 13,000표 정도 앞서서 이겼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그제서야 다른 변호사들이 다 소송을 이제 걸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이런 겁니다.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도 좀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11월 30일 날 발표를 하면 그러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소송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발표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법원에다가 청원을 해서 그래서 선거 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는 그런 과정을 한 번 더 하자라고 이제 청원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각 주마다 일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대부분은 이 주에서 선거 결과를 확정하는 것이 11월 말일 아니면 12월 1일 정도로 그때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소송전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게 되고요. 소송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증인들이 나오는 이 공청회라든가 청문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공청회에 증인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어야 이것들이 일반인들한테 알려지고 그리고 이제 그 공론이 만들어지게 되는 여론이 형성이 되게 되는 이런 이제 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정선거였다, 불법선거였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언론들이 감추고 깔아뭉개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법원을 통해서 증거로 이야기가 되고 증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돼서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이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라든가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선거 결과에 대한 변화까지도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의 예상입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무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법원에서 나오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시된 증거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월 말일까지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미시 화장품.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네,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대부분을 지금 소송전에 대한 이야기만 해드리게 됐는데 뭐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소식들이 전달이 됐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라서 많은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즐겁게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시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계실 텐데 이런 시간에 또 어떻게 하면 이 미국이란 나라가 앞으로 더 정의롭게 발전해 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진지하게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즐겁고 복된 추수감사절 연휴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